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내 외국인 비중이 32.31%로 올 들어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수순으로 반등한 코스닥도 석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석유류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의 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게임 업종이 덩달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과 넷마블, NC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 종목으로 구성된 KRX 게임 탑10 지수는 최근 10거래일간 5.3%가량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HEM파마가 코스닥 입성 첫날인 오늘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한 23,000원으로 확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20%가량 내린 18,2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미증시 흐름까지 짚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 대선과 또 FOMC를 앞둔 슈퍼위크의 첫날이었던 간밤 미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막판까지 두 후보 간의 접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에서 일부적인 되돌림이 나와줬었고요. 또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 지수에 편입이 됐었던 엔비디아 한때 이 시총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었지만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아쉽게 반납을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속에는 이 리튬과 전고체 배터리, 개별주 이슈를 중심으로 이 장 초반부터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한국천문연구원이 나사와 공동 개발한 망원경입니다. 이 태양 코로나 그래프가 오늘 오전 11시 30분께 발사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우주항공주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방산주들 다시 한번 고개 들고 있죠. 그렇다면 이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0.4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576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단 하루 만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로 전환한 코스피 시장. 현재 개인만이 나홀로 4,7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하게 3.4% 이상 반등했던 코스닥. 여전히 이 장 초반 대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0.2%가량 빨간불 켜면서 7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 장 초반과 동일하게 여전히 80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미 대선을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 장 초반에는 파란불을 켰지만요. 다시 한번 오후 들어서 이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우리 시장.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든든하게 지켜봐야겠죠.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종목명과 이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늦게 신청 주시면 시간 관계상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방 날려주실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드디어 오늘입니다. 미국 대선. 이러면 내일 오후쯤에 좀 승패가 가려질 예정인데요. 네.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제 금투세 부분이 해결이 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에 남아있는 리스크는 이제 미국 대선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미 대선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별하게 이제 그 이후, 대선 이후가 되면은 더더욱 리스크한 부분은 없어요. 외인 입장에서는 금투세보다 우리나라 국내 주식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더욱더 리스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건 이전부터 있었던 일인 거고 특수한 우리나라만의 좀 상황인 거지.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번 주 안으로 어느 정도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내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은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인지 해리스 리스크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이에 따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트럼프 관련주와 해리스 관련주 이슈가 소멸되잖아요. 볼 게 없어요, 사실. 볼 게 없고 어느 쪽으로 보셔야 되냐면 뭘 봐야 될까요? 누가 됐던 간에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누가 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뭘 할지 같이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를 보자는 거죠. 당선되건 누가 됐던 상관없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송전, 배전, 송배전 관련주들. 이거 핵심 중에 핵심이겠죠. 그렇죠? 원전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IRA 법안 자체가 폐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화당 측에서 찬성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누가 됐던 이것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또 2차 전지주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말씀드렸어요? AI의 반도체에 보셔야 된다 기술주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충분히 AI 관련주들 내년까지는 계속 호황기입니다.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전체적인 시장의 시각으로 보면은 많이 소외를 받았었던 게 사실 이 송배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금 최근 시장에서 소외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미에 드릴 추천주 하나도 이쪽 송배전 관련주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재룡전기나 재룡 산업이나 차트를 보자면 대표적으로 이슈가 되는 종목이잖아요. 재룡 산업 차트 보세요.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그렇죠? 이러고 있다가 요 대선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슈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원전 이슈도 포함이 좀 되잖아요. 내년 초까지 해서 포함이 되니까 이쪽 송배전 관련주들의 흐름은 보셔야 됩니다. 재룡산업 차트뿐만 아니라 다 이래요. 비슷비슷합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돌려세우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 중에 특정 종목을 하나 잘 선택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결과론적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대선 리스크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죠. CDMO 관련주들도 그에 따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 밀려서 못 가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도 그에 따른 조금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고 SK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많습니다. 그렇죠? 삼성 쪽도 마찬가지고 많은데요. 이런 관련주들도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은 크게 밀리는 건 제한적이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누가 됐던 상관없다. 이제 제가 이번 주 초까지 말씀드렸죠.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미 대선에 걸려있는 테마주들은 진짜 지금은 한 치 앞도 모르겠어요. 우선은 현금 확보해 두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내일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레 다 궁금해지는데 미 대선의 결과에 주목하시면서 시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 크게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행과 또 리튬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여행주가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번 중국의 무비자 정책 굉장히 또 주목이 되는 이유가요. 1992년 이 한중 수교 이후로 처음으로 시행이 된 비자 면제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한중 수교 이후로 이런 정책이 전무후무했던 그런 정책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노랑 풍선 그리고 참 좋은 여행 등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는 여행주들. 또 마찬가지로 리튬이 오늘 강하게 반등 보여줬었죠. 하이드로 리튬, 이 개별주 이슈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의 생산 판매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이 리튬주들을 강하게 움직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것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여행주들이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도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우선 참 좋은 여행이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 찍었다가 내려왔어요. 어제 상 들어갔었죠. 자, 근데요, 차트 보시면 여기가 나름의 이제 박스 구간이에요. 박스의 뭐 하단부터 상단까지라고 할까요? 어쩔 수 없는 구간에 도달을 딱 하다 보니까 여기부터 딱 걸리네요. 왜냐하면 참 이게 차트를 가끔 뭐 자주 보지만 재밌어요. 이런 차트 가끔 보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린 이 하단 자리 있잖아요. 이 하단 자리, 이 구조상의 하단 자리 있죠. 이렇게. 오늘 딱 그 참 좋은 여행의 시가가요. 거의 그 자리였어요. 여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데 이 구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뭐예요, 오늘? 네. 여기서 대응을 거의 다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자면 윗꼬리가 쫙 달려버리는 장 초반에 이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 자리 있죠? 아까의 그 일봉으로 봤을 때 이 하단 자리를 또 잘 지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그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주가를 딱 대응할 때 한번 딱 튀어 올라갈 때 일봉으로 봤을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일봉으로 봤을 때 전에 이렇게 하단 자리가 몇 차례 있는 그 자리까지는 보통 웬만하면은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시간을 두고 보시면은 기다리시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위에서 떨어질 때는 이 추세 자리를 이탈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뭐예요? 우선은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네. 못 빠져나오셨다면은 올려칠 때 이 자리 왔을 때 한번 보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팁 드린 거예요. 그렇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주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이 여행 관련주들은 뭐 당분간 추이를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노랑 풍선도 오늘 장중에 보시면 비슷비슷합니다. 오늘 장중에 26%까지 올랐거든요. 8% 출발해서 비슷한 차트예요. 보시면 요게 이제 거의 하단 자리 근처 자리죠. 무조건 이 자리가 딱 맞아서 출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근처 자리로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정도가 되겠죠. 그쵸, 여기.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윗꼬리 또 달리죠? 왜 달립니까? 윗꼬리가요, 보시면요,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왜 달리죠? 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뭐예요? 이거를, 본전 욕구, 털고자 하는 욕구, 본전 왔으니까 본전 심리 강하잖아요, 사람들. 떨어졌을 때 올라오면. 요거 정리하셨던 거예요, 자리에서 다 쭉. 그래서 이런 그림이 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거를 이제 흔히 우리가 뭐라 얘기하죠? 물량의 소화 과정이다, 손바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그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 전에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에 대한 물량이 좀 손바뀜이 있었구나 판단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래서 우선 이슈를 바꿔서 한 번 더 가면 완벽한 상승을 주면서 크게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추이상으로 여행주들은 조금 단기적인 조정도 불가피하긴 해요. 나쁘진 않지만. 그래서 우선은 여행주들은 조금은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과정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걸립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반복하면서 이게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과정이 끝나야지만 본격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 자리부터는 사실 조정이 깊게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도 이 여행주들한테는 괜찮을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리튬 관련주로서 오늘 보면은 어제부터 해서 하이드로 리튬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18% 급등 나오고 마감했고요.
오늘도 상한가 들어갔다가 좀 풀리면서 현재 27%대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자, 차트 딱 펴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런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드로 리튬을 가지고 차트 대응을 한번 해봤을 때 일봉입니다. 여기 자리에 급하게 내려 꽂은 자리가 있고 여기 자리에 하나 있죠. 이 자리가 이제 나름의 바닥 인식이 되는 자리겠죠. 그리고 바로 여기도 횡보했던 자리가 있긴 하지만 이 자리는 지금 올려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닥에서 올라갈 때 수급이 붙었어요. 거래 자체가. 그러면 여기 하단 자리까지 있죠.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한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00%는 아니에요. 100%는 없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쭉 치면서 오늘 분봉 볼게요. 잘 올라가는 거고 사람들이 뭐예요? 그 기대 심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많죠? 여기서부터 많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는 많이 없단 말이에요.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뭘 또 보셔야 되냐면 자, 보시면 이 당시에 이 거래 대금으로 전 해놨는데 보시면은 여기 자체가 올라오는데 많지 않아요. 안 많거든요. 이 이틀 동안의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 대금을 보시면 이 자리 자체의 거래 대금을 압도한다고요. 그 자연스럽게 이 물량들을 뱉어 나와봤자 소화가 되면서 그냥 위로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야, 물량이. 그러면서 여기까지 열려버리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여기 자리가 얼마냐면 2,900원쯤 돼요. 약 3,000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종목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말 듣고서 뭐 따라 들어가실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개인 판단하시고 우선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고 보시고 리튬 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차트는 좀 다르긴 하네요. 28%까지 좀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리튬 포스의 차트 라인은 여기네요. 이거는 되게 많이 높네요. 4,000원대 초반까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EV 첨단 소재도 오늘 장중 보니까 21%까지 급등이 나왔는데요. 요건 좀 지저분합니다. 위에 이제 꽉꽉 확 흔들리고 차 있네요. 이거는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도 이제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스 부분. 근데 이제 이것도 리튬 포스 잘 보시면은 아까 제가 라인을 그어놨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죠? 하이드로 리튬은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이 전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 4개월 척대해 볼게요. 이게 못 넘어갔어요. 그렇죠? 이 앞을. 근데 하이드로 리튬 보시면은 왜 강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압도적으로 높죠. 왜 강한지 아시겠죠? 이거를 보셔야 돼요. 돈이 지금 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시장은 오늘 사실 그 신규 테마주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개별주적인 움직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시장에 조금 뭐 그냥 이런 몇몇 종목만 가는 듯한 모습이 나와서 재미는 없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 어제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은요 안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삼성이 조금 빠져가지고 이런 것 같긴 한데 시총 상위주들이 좀 재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거든요. 이거 시장 가는 시장이에요. 오늘 다시 또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재미가 없긴 하지만 다시 들어올 겁니다. 미 대선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 때문에 약간 불안해서 우선은 현금악부의 일부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 미 대선 끝나고 나서 추이 안정되면요. 우리나라 시장만큼 주식하기에 매수하기에 좋은 종목들이 널려 있는 곳이 없어요. 외인들의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잘 홀딩하시고 버텨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장 괜찮으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내일도 좀 괜찮은 종목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주도할 관심 테마 2가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아직까지도 저희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 지금 바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코스피 시총 상위 단들 하나하나 한번 자세하게 뜯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이 SK하이닉스 0.46%. 어제 이 무서운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이 빨간불 켜면서 지금 이 시각 19만 4,900원 선, 어느덧 19만 5천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SK하이닉스고요. 반대로 이 삼성전자 1.5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5만 7,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어제 또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이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서 최태원 회장이 소개한 에피소드 하나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6%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이 젠슨 황을 마치 한국인의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빨리빨리를 좋아한다. 어떤 정도냐면 HBM4 공급을 6개월 당겨달라고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전문가님, 이게 이 삼성이 우리 HBM3 이 납품 중요한 구간을 넘어섰어요라고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저희 벌써 HBM4 공급 6개월 이상 당겨달라고 했어요라고 또다시 자랑 아닌 자랑을 했네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이제 같이 성장을 하는 건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이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삼성이 가면 하이닉스가 안 가고, 삼성 이슈에 또 하이닉스 이슈에 가면 삼성이 또 안 가고. 이게 참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로 이제 대립 구도가 이렇게 심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특히나 그렇긴 한데 좀 어떻게 좀 잘 화합되길 저는 바라고 있는데요. 우선은 삼성전자는 뭐 저는 변동 없습니다. 그냥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릴 거고요. 삼성의 인력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시장에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대규모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투자를 통해서 다시 그 부분을 충분히 충원을 하지 않을까 싶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밀리지 않고서 다시 한번 성장의 가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 상황상 삼성은 일시적인 거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하이닉스 뭐 TSMC만 찾을 게 아니라 삼성 부분의 물량도 필요하거든요.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공급받을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전 세계 몇 군데 없어요. 거기에 삼성을 뺀다고요? 아니, 안 돼요. 그냥 어느 순간 잠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또 하이닉스 16단 얘기하고 있고 뭐야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우리 기회 왔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몇 년 만에 온 기회라니까요. 이거 기억하셔야죠. 마음 먹었었잖아요. 우리 이제 이거 떨어지면 삼성 살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분할 매수하라 말씀드리죠. 한 번에 사지 말라고요. 분할 매수도 제가 뭐 며칠 동안에 아니죠. 몇 개월, 수개월에 걸쳐서 분할 매수 사시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부담이 없어요. 그냥 계속 하면은 뭐 어느 삼성전자를 10년 동안 샀던 택시기사 이야기처럼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죠? 그 이야기? 자,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길 좀 바라고. 자,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또 이제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AI 서밋에서 최태원 회장 이슈가 좀 빵 터지다 보니까 주가에 좀 반등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좋았고요.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오늘 좀 흐름이 좀 꽤나 강했었는데 좀 뱉어내긴 했어요. 근데 19만 원 선과 20만 원 선의 요 구간, 거의 이 구간이죠. 거의 한 19만 원 초반대 근처 자리라고 할게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안 밀리면서 버티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성을 잡았다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가는 이게 밑으로 하방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미 대선 끝나고 나면은 집중될 수밖에 없는 라인이라 말씀드렸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 올라가겠지. 겁먹지 마시고. 요 20만 원대, 20 몇만 원대 계신 분들 있죠?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올라올 거예요. 순식간에 올라올 겁니다. 순식간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어느 순간 우리나라 증시 3,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 말 기억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시장 좋아질 거고 그 중심에서 IT 중심에서의 하이닉스. 물론 이제 중소형 IT도 잘 갈 거긴 한데 그래도 요거 많은 비중을 실을 수 있고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하이닉스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가볍게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보면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뭐 엔솔이나 2차전지주들이 조금 뭐 어제 급등 나오고 추가적으로 못 가는 것 같은데 어제 원체 많이 올랐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많이 오르고 약간 또 오르고 에코프로 비하면 살짝 뭐 밀리긴 하지만 시가 대비해서 대체로 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 강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신경을 안 쓰겠다 이런 의미로 보셔도 돼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던 뭐 해리스가 되던 전체의 이 2차 전지의 방향성을 그들이 흔들지는 못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큰 흐름으로는 가는 거예요. 이거 계속 강조드리죠. 흔들리지 마세요. 2차 전지주들도. 그리고 이제 종목들 전체 봤을 때 좀 재미가 없긴 해요. 삼성 SDI도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모습 나오다 보니까 뭐 이래 하실 수 있는데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많이 밀렸었던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요즘에 추이가 눈에 띄는 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나 금호석유도 천천히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특히 롯데케미칼은 완전 바닥 찍고서 돌리는 모습이 좀 잘 나오고 있어서 이 화학주들의 조금 이 방향을 트는 게 경기 자체가 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화학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현재 그 추이가 저는 일정 부분 조금씩은 진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일전에 한번 기대했다가 안 됐었는데 지금 확실하게 조금은 그런 모습이 거래도 나오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이 좀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문제 없는 것 같네요. 네,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홀딩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해서 시장에서의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미 대선 이후에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를 봐야 됩니다. 미 대선 결과를 앞을 보고 그거를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건 이미 끝난 것 걷어내세요. 뭐가 오를까에 대한 거 보셔야 돼요. 거기에 뭐 송배전, 뭐 AI 이런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원자력 등등에서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할 거니까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가 안 간 여러 종목들이 있는 곳은 이쪽 송배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참 좋다는 거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시장에 맞게 대응해보자. 오늘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자리 남아 있으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드림 CIS 들어와 있네요. 4,010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차트 모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각 드림 CIS 4.51%가량 강하게 밀려나면서 3,705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차트의 모양을 보자면 60일선까지 현재 깨지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급등 이후에 좀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계속 밀려나는 그림이 나오니까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뭐 오늘 아침에 이슈가 좀 나왔었네요. AI 클럽과 글로벌 안과질환 임상 시험 및 연구 MOU 체결했던 그런 이제 기사가 하나 뭐 나오기도 했고요. 공시사항의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실적은 조금은 뭐 기대해 볼 만해서는 아직은 아닌가? 많이 올라왔네요. 네, 올해 실적이 좋구나. 올해 사상 최대 매출 나오나요? 재무추이상으로는 그렇네요. 좋습니다. 자, 매수하신 구간은 4,010원, 4,000원이세요. 비중이 30%십니다. 비중은 꽤나 이제 크게 담으셨어요. 더 이상은 담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4,500원대는 수차례 터치하거나 올랐다 떨어졌던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바닥 라인 지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라인이 121선 라인에 대한 부분은 돌려 세우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네요. 특히나 이제 올해 5월부터 그런 포지션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 자리에서는 과거치 최근에 한 4, 5개월, 5개월 정도의 자리를 본다면 매수 자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겠죠. 그래서 사실 밑으로 이게 더 깨질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인 거고 다만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온다면은 한 4,400, 500원 정도까지의 움직임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잘 보시면 거래가 크게 붙으면서 올라갔었던 자리가 있고요. 버텼던 자리, 꼬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4,400원 시작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4,400원 자리까지 올라갈 거예요. 다만 이제 더 큰 수익을 낸다고는 보지 마세요. 그 위로 가기에는 5,000원 돌파가 나와야 가능한데 우선 4,400원, 500원 돌파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짧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리가 4,400원짜리 여기 걸려 라인이 있어서 보이긴 하는데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그 이상은 보지 마시고 우선 홀딩하셨다가 반등 시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만 4,1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삼성전기 0.34%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1만 8,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자면요. 이 최저가 라인에서 반등을 줄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실 텐데요. 언제쯤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삼성전기 SOS 전략 들어볼게요. 네, 제가 라인 하나 이제 그어놨는데 이게 삼성전기의 추세의 자리예요. 이게 이제 2017년부터 하단 자리부터 제가 라인을 그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16만 4천 원이시니까 여기 자리쯤 되시는 거고요. 자, 우선은 추이상으로는 돌려 세우는 모습은 조금 분명할 겁니다. 바닥에서 올려 세우는 모습이 나올 거고 1차적으로 이 하단 자리까지의 움직임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리가 가격적으로 보자면 13만 원에서 15만 원, 한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까지 우선 나와줘야지만 이게 좀 더 갈 수 있을지 한 기대가 필요한데 자, 그냥 종목만 보고 딱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하락과 맞춰 똑같이 전기도 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좀 돌려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시장의 상승에 따라서 삼성도 그렇겠지만 전기가 따라 올라가는 그림은 나올 거라 이거는 좀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되고 저는 비중이 그래도 높지 않으시니까 삼성전기는 현 시점에서 비중을 늘리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정 시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 더 하시면서 단가를 좀 낮춰주세요. 그래서 한 15%에서 20%까지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삼성전기 안 죽습니다. 괜찮은 회사니까요. 올라올 거고 단가를 다만 여기에 꽉 찬 매물대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두꺼운 호가 자리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단가를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한번 낮춰주시고 반등 나오는 거 보면서 대응하시면 조금 정리가 빠를 겁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시면 올라갑니다. 근데 시간 걸려요. 짧게 안 됩니다. 느긋하게 보시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 보고 대응하신다면은 한 14, 5만 원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천천히 단가 낮추는 전략으로 대응하고요. 미대선 리스크에 따른 지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포인트에 따라서 매수하면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상황 보시면서 조금 분할 매수도 하시면서 단가를 한번 낮춰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제이스텍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제이스텍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최근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 입지가 강화되면서 0.79%가량 오늘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6,410원 현재 차트를 보자면요. 거래량이 야금야금 좀 늘면서 다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가 한 가지 있죠. 매수 단가가 높으십니다. 전문가님, 이 제이스텍 매수가까지 수복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 조금 더 들고 있어야 될까요? 네, 매수가가 진짜 높으시네요. 10,000원대고 뉴스거리도 특별한 건 없어요. 삼성 SDS랑 공급계약 체결한 기사가 있기도 한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현대차 이슈도 IPO 이슈, 이런 이슈들도 있고요. 근데 차트는 굉장히 좀 이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네요. 바닥을 더 확인한 모습이고 단가가 근데 10,000원 초반대세요. 1,200원. 조금 높아요. 근데 조금 그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었던 자리긴 한데 살짝 아쉬운 점은 요 이제 박스 자리가 이렇게 나름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 자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한 번, 두 번, 막 세 번 가잖아요. 세 번부터 못 가면 올라가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야.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누적과 물려 계신 사람들에 대한 누적이 자꾸 나오는 거죠.
여기 물려 계신 분, 아 올라온다, 아, 불안해, 본전치기 할까 하다가 또 물려, 아 불안해, 아 또 물려, 아 어떡하지? 이거 못 가요, 잘 못 가,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고점으로 이렇게 2번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잖아요. 매수 자리가 전고점 자리에 대해서 돌파가 잘 시원하게 안 나왔었던 자리거나 그냥 전고점 자리면은 저는 가능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사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죠. 이건 제가 진짜 이 방송하면서 수없이 얘기했던 거. 그죠? 근데 그런 자리예요.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매수 들어가시면 라인이 깨질 때 손절 자체가 안 되세요. 근데 우선은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 라인 제가 밑으로 내립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차트가 이렇게 돌려 세우고 올라갈 때 어디까지 우선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선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뭐예요? 이 저점 자리들에 대해서 그냥 라인이 맞춰져 있어요. 얘는요. 몇 개예요. 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려칠 때 어디?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최근 보니까 확대 안 할 건데 여기 하나 양봉인지 확대해 볼게요. 잘 안 보이네. 너무 작아서. 윗꼬리 자리네. 윗꼬리 자리 올라갔다 떨어졌죠? 왜 그러죠? 여기 왜 그러죠? 큰 윗꼬리인데? 네. 이 그림 나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 그림 나오니까. 무슨 그림이요? 요 고점 자리에 대해서 여기가 체크가 되니까 여기 맞고 톡 떨어진 거야.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올라가면은 우선은 1차적으로는 여기 라인까지 체킹은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 여기가 8,000원 자리예요. 8,000원 자리까지고 8,000원 위부터는 슬렁슬렁 매물벽이 생겨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기 요 라인이 좀 여기도 있긴 하니까 두꺼운 자리 여기가 이제 9,000원 시작이야. 그러니까 조금 잘 치고 올라가면은 9,000원까지는 기다리시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좀 빨리 정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막 따라 들어가시는 건 아닌데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매수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를 노려보자면 혹시라도 미 대선 리스크에 따른 시장의 하락이 단기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 자리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그게 아니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자연스럽게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흐름은 나올 거예요. 이때 다시 한번 종목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단 10,000원으로 올라가서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조금은 버겁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가가 낮으면 좋겠는데 우선 8,000원 넘어갔을 때 이거는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세요.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확실한 거는 손바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8,000원대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사부작 갈 겁니다. 네, 그래서 홀딩 하시고요. 8,000원 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세요. 다음으로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5천 원 또 20%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LG전자 현재 이 주가 흐름 0.11%가량 약하게나마 오르게 되면서 92,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역대 최대 매출에도 이번 영업이익이 전년비 20%가량 뚝 떨어졌었죠. 전문가님, 앞으로의 LG전자 주가 향방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자. LG전자 좋은 회사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회사인데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LG전자는 굉장히 재미없는 주식입니다. 이 차트는 LG전자의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운 차트 상황인데요. 끝바닥부터 해서 여기 라인 보자면은 한 4만 원부터 해서 여기 코로나 때 19만 원까지 있긴 하지만 기간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라 보면 되죠. 안 간 주식이라 보시면 돼요. 뭐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 보자면은 뭐 한국전력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를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이제 이거 펼쳐서 봐버리게 되면은 이런 차트가 되긴 하거든요. 삼성전자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상당히 조금 어려워요. 사실 대응을 하기가. 삼성전자는 LG전자 좀 바닥에 있을 때부터 해서 3,000원대부터 해서 지금은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몇십 배가 올랐으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단가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10만 원대는 올라와요. 별 문제 없이 올라올 겁니다. 기다리시면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할 거고 수익이 나는 자리입니다. 올라올 겁니다. 근데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LG전자 좋다 이거야. 근데 LG전자를 가지고 장투하실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세요. 바닥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바닥이 최근 나왔네. 1년 동안. 여기서 돌려 세우면 다시 한번 10만 원대 올 거고 매수가 자리 올 겁니다. 그때 그냥 정리하십시오. LG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루해요. 너무나 지루합니다. 장투를 하기에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에도 사실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냥 애매모호한 그런 그냥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고 약간 국내의 가전제품에 그래도 쌍벽을 이루는 글로벌 가전업체인 그런 건 다 좋은데 주식을 함에 있어서의 LG전자는 굉장히 조금 답답하다. 혹시라도 LG그룹에서 이제 뭐 반도체 쪽을 할지는 모르겠죠.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전장 쪽은 하지만 그 부분도 이미 다 모든 가전업체들은 다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메리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전자는 그냥 전자대로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 짧게라도 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미약품 들어와 있는데요. 31만 7,100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바로 주가 흐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각 한미약품 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34만 2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여기 계속해서 이 수익 구간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리고요. 과연 언제쯤에 정리를 해볼지 지금 바로 명쾌한 상담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수익 축하드리고 30. 이게 차트 고점을 보면 주봉으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완전 그 과거 데이터까지 보면은 저 위로도 열려 있긴 한데 지금 2020년부터의 나름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시장이 이제 동학개미 운동 바람 불고 자금이 확 유입이 되고 M2 통화량 막 증가하고 시장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갔었던 자리에 고점 자리가 이 근처에 그러니까 거의 40만 원 좀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30만 원 후반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자리가 거의 도달을 한 그런 이제 포인트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레벨업하고 가는지 여부를 보는 게 참 중요한데 우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잠깐만요. 생각을 좀 달리 해볼게요. 이게 아니면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자리가 박스 자리인 건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갑자기. 만약 그렇다면 우선 지금 현재 고점 자리가 있긴 하지만 이 박스 자리를 2020년부터 만들어낸 거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종목의 흐름 따라서. 근데 한미약품에 따른 우리의 성장성을 봤을 때 괜찮잖아요. 그러면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의 구간대에서의 한미약품의 자리는요. 돌파가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수년을 묶여왔었던 리스크 자리에서 보자면 그게 좀 보이네요. 다시 보니까 그냥 무조건 고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여기도 급락 요 자리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일 수도 있겠다. 잘하면 뭐 100%라 볼 수는 없지만 분위기와 차트의 전형적인 흐름들과 이 한미약품이라고 해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또 시장의 성장성과 봤을 때 현재 미국과의 이런 시너지들, 생물화학법 이슈를 비롯해서 바이오 업체, 제약 바이오 업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호전적인 반응들 좋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은 나쁘진 않겠구나. 그러면 매수가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돌파가 나와준다면 40만 원 위로에서 50만 원대까지도 이게 구조상에 열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우선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이 약간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정 거치면서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면은 사실 되게 애매한 자리는 맞아요. 맞는데 전체 시장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한미약품이 차지하는 그 포지션 자체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홀딩 의견 드릴게요. 홀딩 의견 드리고 장타로 본다면은 40만 원 넘고 50만 원 가는 걸 보셔야 되는 게 맞고 단타로 본다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상황 보시다가 정리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그거는 한번 개인 판단 해보자. 근데 저는 이렇게 50만 원대로 열릴 가능성도 우선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신다면 홀딩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어서 바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차선 텐베거 메이킹 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강력한 종목 한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메이킹 종목 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요. 네, 송배전 관련주 아까 제가 하나 추천드린다 했잖아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가온전선이에요. 물론 가온전선뿐만 아니라 다른 송배전 관련주들도 좋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미 대선 끝나고 나면은 이쪽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선 어디다 둘 건데 안 둘 것 같아요. 무조건 들어옵니다. 네, 보셔야 되고요. 자, 우선은 전력 및 통신 케이블 국내 3대 전선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LS전선이 가온전선을 절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분을 50.33%까지 채웠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네, 그래서 가온전선을 정말 크게 보는구나. 요즘에 사실 고려해안 사태도 그렇고 무섭잖아요. 툭하면 치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50% 이상을 확보한다는 거, 그리고 더 이상의 현재 상황 보니까 증자 같은 거 안 할 것 같아 보니까 그냥 500일 수도 없을 것 같고 안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아마존도 AI 구동 전력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차트상의 이 가온전선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올라갔다가 조정받고서 흔들림이 좀 있었지만은 방향상의 구조상으로는 다시 어떻게 해요? 네, 상승을 주기 위한 시도 자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딱히 부담 없는 그런 자리들, 저는 항상 그거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부담 없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반등이 나온다면은 상승폭이 괜찮겠죠. 자, 매수가는요 38,000원에서 4만 원 사이인데 4만 원이 좀 넘어가네요. 그래도 38,000원, 4만 원 사이에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5,000원이고요. 2차는 제가 5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7,000원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탄력을 좀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5만 원 이상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는 제가 목표가 수정을 좀 해드릴 건데요. 급하게 사지 마세요. 종목은 항상 그렇지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와요. 항상 봤는데 좋아. 바로 안 사셔도 되고요. 항상 좀 호가 아래 걸어두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래 걸어두시고 매수하시고 나서 한번 좋은 성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가온전선 만나봤고요. 1차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7,000원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있었을지 지금 바로 보고 올게요. 정오의 텐베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이 금투세 폐지에도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시장의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의 관심 테마는 여행과 리튬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은 가온전선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